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가 심각한데요. 이에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국비 1조 2,061억 원, 또 지방비 1,340억 원 등 1조 3,401억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이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가운데 55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지자체별로 지역의 고용과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요. 또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사업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네네. 계획이군요. 네네. 자, 1조 3천억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자는 주로 이 취업과 관련된 취약계층인가요? 일단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처럼 이 취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실직자라든가 또 휴폐업 하신 분들 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원래 이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이 저소득층이 주된 대상이었지만 이번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해당 분야의 갑작스러운 위축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국내외 이제 관광 산업이 크게 이제 위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자체에서 일할 기회가 사라진 프리랜서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이 희망 일자리 사업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시간당 8,590원을 받게 되고요. 또 4대 보험료도 별도로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유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희망 일자리 사업에는 요즘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이 생활 방역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또 골목 상권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사업인가 또 이제 청년 지원 사업처럼 이 10개 유형이 있으니까 이 유형들 꼭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뭐 지자체 이 차원에서 또 연계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근데 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이 기존의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맞춤형이거나 또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지자체 사업 아이템이나 각종 아이디어들을 정부 정책에 담아서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이 관광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활용한 이제 서울 관광 인플루언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네.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이제 생활 방역이 강조되면서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나 또 부산 금정구의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 또 대구시의 도시철도 방역 사업이나 공공체육시설 방역 사업들이 또 있고요. 충남 태안군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일손 돕기 사업이 있는데, 전북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게 예술 작품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좀 젊은 청년들, 프리랜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독자적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울산시도 이 지역 특성 또 상황에 맞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광주의 서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900여 명의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을 이제 발굴했다고 네. 해요. 일단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이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통해 이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라든가 또 취약계층 면 마스크 제작 사업이나 학교 주변 이제 금연 개도 사업이나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코로나19 예방 사업 등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이게 58개를 확정한 상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일하고 월 67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광주 서구가 좀 모범적으로 또 네.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울산을 비롯해서 이 모든 지역의 이런 사업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비의 지자체가 이제 일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기 네.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고하고 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번 달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이라든가 각 지자체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지자체별로 공공근로 사업이나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 공공형 일자리 사업 등도 있고, 또 이런 일자리들은 주로 이제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주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 정보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과 다음 달에는 워크넷 아니면 또 울산시 홈페이지 뭐 이런 곳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자리 문제 하면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청년 일자리 뭐 사업이라든지 정책도 함께 들어 있습니까? 네, 이 말씀처럼 청년들은 아예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같은 이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처지에 놓인 청년 8,950명에게 ICT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ICT 분야.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네. ICT 분야란 게 어떤 것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주로 이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이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이 공공 데이터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데 뭐 중앙이나 지방 또 공공기관에 각종 이제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을 배치해서 이 공공의 이제 데이터를 개방하고 또 이용하기 좋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분석을 한다든가 또 서비스의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이 ICT 전문 분야 현장에서 그런 좀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보니까 이 참가하는 청년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역량 진단을 거쳐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요. 네. 또 전문 교육을 따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공공기관에서 개발, 또 품질 개선, 또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될 텐데, 이 데이터 분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제공받도
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참가 신청과 선발 절차는 곧 이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청년분들은 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또 각 지자체 사업도 뭐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 중앙 정부가 뭐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그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정부의 이런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이 대다수의 일자리가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단 뭐 하루가 급한 상황이니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 민간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자도 지원하고 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직장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결국 정부의 몫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대면해서 상품을 구입하기를 많이 꺼리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회사나 택배 회사는 반면에 또 새로운 이제 고용들이 또 창출되는데 이는 이제 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특정 분야가 쇠퇴하고 또 다른 분야가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을 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거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이제 위축될 때에는 별달리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뭐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노사정 협의 체계가 잘 갖춰진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해고하지 않는 대신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임금을 나누고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덜 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생활 방식을 사실상 이제 채택한 것인데요. 오히려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이나 또 일이나 여가를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뭐 요즘 뭐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이제 삶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뭐 이웃과 서로 함께 사는 방식을 택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